김치는 김치냉장고에, 와인은 와인냉장고에. 그렇다면 서버는? 서버냉장고? 서버를 서버냉장고에 보관하면 뭐가 좋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외부 먼지 유입도 차단, 전산장비 소음까지 줄여주고 에너지 절감까지. 병원, 마트, 은행, 연구소, 학교, 산업 현장 등 소형 전산실 구축. 이제 쉽고 저렴한 서버냉장고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검색창에서 서버냉장고를 검색하세요. 잘 쉬었습니다. 네, 전반부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웬만해서 안 하는데 정리하기에 뭐가 있나 싶은데 별로 안 복잡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일단 줄거리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5장면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 장면이 기종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형이랑 동생네 팀이 각각 준비하는 과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형 팀이 조태객서여가지고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제 꾸미는 일을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그 거. 되게 좋고 유쾌한 상황. 그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가 구마모토에 도착해가지고 렌토라는 그 아이가 길을 잃어서 순경이랑 이렇게 맴돌다가 친구들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친구들도 계속 순경이랑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던 그 동네 장면이 세 번째였거든요. 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예. 네. 아이들이 이제 다 지쳐서 잠들었는데 형제만 이제 잠이 안 들어요. 둘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형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둘이 이제 텀마루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먹다가 어떻게 하냐면 과자 같은 거 부스러기 남으면 어렸을 때 막 그걸 다 털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그걸 되게 아껴요. 과자 부스러기를. 아, 그 액기스. 네. 그리고 애들이니까 약간 그런 과자 맛있고 좋아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너 먹으라고 양보를 해줘요. 세상에 그 큰 걸. 네. 아이고.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서 되게 어른인 것처럼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옛날엔 참 많이도 싸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애틋해진 거예요, 사이가. 네. 마치 아이들이 아니라 무슨 20대 청년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네. 애들이 좀 뭔가 성숙하네. 과자가루를 주면서. 그리고 영화 전체로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막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아이를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걱정해주고 아이들이 더 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랑 동생이 각각 선물을 하나씩 주고받아요. 동생이 먼저 뭐를 주냐면 아빠가 아버지? 네, 인디밴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녹음했던 CD를 줘요. 아빠의 CD. 네. 근데 데모 그게 CD 무지하게 중요한. 아, 그래요? 네. 근데 완전 수작업으로 만들었으니까 유명하지도 않은 인디밴드니까 그냥 녹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켓을 누가 했냐면 아까 그림 잘 그리는 게 소원인 칸나라는 아이가 칸나. 네, 아빠 인디밴드 멤버들이 이제 연주하고 있었을 때 그림을 그렸거든요. 스케치북에. 그거를 이 자켓으로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동생이 이걸 주면서 아빠가 이번에 녹음했어라고 형한테 들어보라고 해요. 이딴 거 필요 없어. 네. 그리고 동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형한테 형, 인디 음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오. 형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인디언들 음악 뭐랄까? 아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음악이야 이렇게 대답해줘요. 아, 인디 음악이라는 뜻이. 네, 그러니까 애들의 대화 속에서도 좀 약간 현명하고 막. 네, 뭔가 생각해볼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형은 뭐를 가지고 왔냐면 여기서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까 전통 떡을 만드는 장인이었었다고 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네, 외할아버지가 만든 가루칸 떡을 가지고 와서 동생한테 먹어보라고 해요. 아. 외할아버지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외할아버지 부부가 나오는데 할머니는 훌라춤 배우러 다니고 저는 이거를 2011년도에 볼 때는 크게 할아버지 이렇게 염두하고 보지 않았거든요. 애들한테 더 몰입해서 봤는데 네. 최근에 다시 보니까 아이들도 물론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할아버지한테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평생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서 그 변화하는 시대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자기가 부응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잊혀졌잖아요. 가루칸이라는 떡이.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도 않고 전통 과자 때 먹지도 않고 다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도 뭐라고 하냐면 맛이 너무 밍밍해. 뭐 이게 좀 심심한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옛날 맛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지역 특산품으로 살리려면 요거 가루칸이라는 게 하얀 떡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여기를 막 사쿠라처럼 벚꽃색으로 물들여 보면 어떨까? 뭐를 첨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가루칸은 자기가 장인인데 하얀색 떡이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지만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를 담담하게 그려주는 모습을 보는데 그 시간을 그냥 묵묵히 담아내고 바라보면서 사는 할아버지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떡을 조심스럽게 그 같이 살고 있는 큰 손자한테 먹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손자도 처음 먹고 맛이 어때?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밍밍해서 아무 맛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약간 좀 실망하는데 동생한테 그거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한테도 물어봐, 형이. 야, 맛이 어때?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무 맛도 안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나도 먹었을 때 그랬는데 자꾸 먹다 보면 달짝지근한 맛이 계속 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게 살죠. 요즘에 가루칸이 많이 드셨다고. 아니, 근데 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매는 아밀레이스 때문에 당으로 분해해서 분해하니까 살짝.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다음 밥을 진짜 많이 씹으면 난다는 거예요. 정말 30번도 씹고 40번도 씹었는데 단맛이 안 나는 거야, 내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뭔가 다 난다는데 나는 안 난다 했는데 이제 좀 더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 그 사탕의 단맛이 아니고 살짝 달짝지근 할랑말랑한 그 맛. 그거 말하는 거죠. 떡도 씹다 보면은 분해가 되면서 그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가루칸 떡을 하나씩 먹으면서 키를 재요. 등을 맞대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형이랑 동생이 키 차이가 한 머리 하나 정도 나거든요. 이거 많이 나네. 둘이 등을 이렇게 맞대고 가루칸 떡을 먹으면서 동생이 물어봐요. 동생이 항상 그 어두운 면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영화 속에서. 근데 저번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울고 있던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형한테. 그러니까 형이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엄마 아빠를 걱정하는 대화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형이 계속 엄마 아빠가 합치길 바라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아빠를 잘 부탁해, 아빠 좀 잘 챙겨줘 이렇게 말을 해요. 동생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메구미 아역 배우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좀 이쁜 얼굴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구미 엄마가 조금 만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둘이 안 만나도록 조심하게 시킬게 이렇게 해요. 네. 자기가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서 우리 자자라고 하는데도 계속 자지 못하고서 둘이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모습 보는데 되게 약간 좀 뭉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네. 마지막 이제 영화가 끝나요. 기적이 일어났다.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노부부가 신칸센 만나는 기차를 내려다볼 수 있는 터널로 데려다줘. 차를 태워서. 애들 트럭 뒤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노부부가 네. 그 애들이 어디로 왔는지를 다 얘기를 들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신칸센 잘 보이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데 내려서 이제 아이들이 막 뛰어가요. 자기 이제 빨리 기차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아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던 칸나라는 여학생이 다시 되돌아가서 노부부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원 있으면 제가 대신 빌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미 왔다 간 게 다 소원이 충족됐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조이님 말씀하시면 살짝 울컥했죠. 나도 방금. 울컥해요. 네. 눈물 날 것 같은데. 저 이거 준비하면서 보는데 울컥 왜 이러지 않는데 요즘 가을 타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나?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되게 칸나가 다시 친구들한테 뛰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야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칸나가 그 조심하라고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야. 이러면서 애가 뛰어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걱정하는 거 애들이 자꾸. 걱정이 저렇게 순진해서 이 네네. 형아 어떻게 살아갈고.
아무나 막 재워주고. 네네.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네들이 거짓말했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제 모르고 속아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모르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모르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메구미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도 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군.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전망 좋은 데 가서 내려볼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나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길에 위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거 철망을 쳐놓잖아요, 높게. 아, 네. 그거를 그 틈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난간 같은 데 기대가지고 열차가 교차하는 걸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어떤 멋진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아무 데서나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그 열차가 오니까 막 긴장해요. 그리고 그 지나갈 때 자기 소원을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막 애들이 크게 외쳐요, 동시에. 실제로 확 내 눈앞에서 지나가요? 교차해요? 네, 교차해요. 그 두 열차가 빠르게. 근데 너무 찰나 순간인 거예요. 그 7명이 소원을 말하는데 처음에 소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동생은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실제로 형한테는 엄마 아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했지만 동생의 꿈은 가면 라이더가 되는 거예요. 유노스케 작은 아들. 가면 라이더가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이 슈퍼카 타는 게 꿈이었어요. 형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이었고 칸나라는 아이는 그림 잘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메구미 아역 탤런트는 자기가 이제 배우 될 수 있는 게 꿈이었고 렌토 아까 순경 아저씨랑 놀았던 그 배우 있잖아요. 장난감 많이. 네, 걔는 이제 장난감 많이 갖는 게 꿈이었고 그 다음에 형의 친구 마코토는 이치로 선수 되는 게 꿈이어서 이치로가 먹는 음식 계속 따라 먹었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타스쿠는 사서 선생님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다렸어요. 애들이 이제 자기 소원을 말하나 보다 그러는데 소원이 조금 변해요. 그래요? 네. 동생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기를 소리쳐요. 네. 칸나는 똑같아요. 메구미랑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기를, 메구미는 자기가 여배우가 될 수 있기를, 그다음에 렌토는 빨리 달릴 수 있기를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경찰 아저씨를 경찰 아저씨를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마코토는 마블이 다시 살아나기를 빌어요. 저 이때도 되게 울컥했는데 그 키우던 개가 나이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개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가방 안에 넣고 가져갔어요. 마코토가. 그래서 마블이 다시 살아나기를 막 소리쳐요. 강아지 사체를? 네, 강아지 사체를 이제 담긴 가방을 이렇게 안고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스쿠는 사서 선생님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빠가 다시는 파친코 가지 않기를 빌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빌고 특이하게 형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화산이 폭발하기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담담하게 있다가 그 짧은 시간이 끝나니까 7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터덕터덕 내려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이 마코토한테 얘기해요. 그 강아지 시체 지금 최 사장이 우는 거예요. 왜? 사장이 울어? 나 하지마. 우리 아빠도 나이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치마 휴지 좀 줘야겠다. 왜 빠찡코 못 가게 돼서. 듣기만 해도 속상한 거야 지금. 분해 죽겠는 한 거야. 번만 더 땡기면 딸 수 있는데. 최 선생님 본 지 5년 된 것 같은데. 처음 뵀어요, 오시는 거를. 아니 지금 되게 사랑스럽게 그렸는데 실제 영화에서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영화를 봤잖아요. 실제 영화에서는 되게 좀 영화 그래요? 보셔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그냥 담담하게 보여줘요. 아이들 모습 다큐 촬영하듯이. 울지마 이 자식아,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내려오는데 마코토한테 물어봐요. 그 강아지 여기다 묻어주고 갈까? 그러니까 마코토가 아니야, 나 이거 계속 만져봐요, 강아지를. 따뜻해지는지. 근데 계속 차가우니까 집에 다시 가져가서 내가 이제 사는 집 마당에다 묻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었잖아요. 다시 기차를 타고 헤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장면 한 장면 나누기가 어려운지 제가 따로 뺀 게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2가지 장면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기정여행이 끝난 거고 기정여행이 끝난 다음에 2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플랫폼에 서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형이랑 동생은. 형은 이제 가고시마로 가야 되고 동생은 후쿠오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형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얘기해요. 나 실제로는 소원 안 빌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가족보다 세계를 생각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산 폭발. 네, 이게 뭐냐면 친구들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소원이 이기적이야. 왜냐하면 가족이 살려면 화산이 폭발해야 되고 그러면 가고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산 폭발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형은 그 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화산 폭발하는 게 꿈이고 막 그걸 그림으로도 그렸거든요. 근데 자기 이제 세계를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형이 예전에 아빠랑 저녁에 통화하면서 아빠를 막 원망해요. 아빠는 우리 이제 생각하지도 않지.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막노동을 힘들게 끝나고 퇴근할 때 아들 전화를 받고서는 그러겠냐고 너희들 엄청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오다기리 조씨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근데 나는 형 코이치가 조금 더 자기보다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애가 세계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세계가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뭐라고 할까? 음악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너보다 큰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언젠가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 말 안 받아주는 게. 그게 도대체 언제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아들이 이제 그 말을 동생한테 해줘요. 동생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약간 가우뚱하면서 동생도 형한테 사과래. 실은 나도 소원 다른 거 빌었어. 아빠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형 미안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동생이 서로 괜찮다 그러고는 엄마 아빠를 서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제 헤어져서 반대 방향의 기차를 타게 돼요. 이게 되게 짠했어요. 마지막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다 7명이 복귀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적이 일어난 일상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기적을 행한다고 했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동생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아이들이 이제 집에 복귀한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그냥 순수했던 소년들이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예, 기대됩니다. 기적이 나온다고? 네. 홍해를 가르고 이러네. 네,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동생이 막 집으로 뛰쳐가요. 그러니까 아빠 밴드 멤버들이 모여서 노래 막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출연하라고. 진짜? 네. 아들이 놀라지 않고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담담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자기 덕분이지. 그렇게 말해요. 지금 덕실님 말한 것처럼 다 내 덕분이니까 나한테 감사해.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거기 맞춰줘요. 장단을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우뚱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너무 뿌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출연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내가 케어해줬네. 네, 이 인디밴더들 내가 방송국 출연시켜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구미는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어머니 이제 밤에 바를 운영하시니까 피곤해서 잠들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배우하는 걸 계속 반대해요. 너는 뭔가 이렇게 애가 악착같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메구미는 이렇게 약간 소심하고 자기 꿈도 안으로 지키고 있고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애를 막 꺾어서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만두라라고 하고 아마 자기 과거를 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메구미가 당당하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 도쿄로 올라가서 여배우가 될 거야. 엄마 보러는 이제 자주 뭐다? 네, 자주 이거 망했어. 2명째 울고 있어. 왜 두 명째 울고 있어? 자, 죄송해요. 두 번째 휴지 출동. 이런 적 한 번도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 만나러 이제 자주 안 온다라고 얘기하고 가요. 진짜 떠나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데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엄마가 잠결이어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너 어디 갔다 왔다고 하고서 그냥 끝나요. 코이치는 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집 앞에 이렇게 또 그냥 넉넉히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냥 멍하니. 그러니까 코이치가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조퇴시켜줬잖아요. 잘 다녀왔다니까 할아버지가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동생이 맛이 어떻다고
어떤 이렇게 물어봐요. 그 가루칸 떡 갖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하냐면 동생은 너무 어려서 그런 맛을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끄떡끄떡하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칸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했잖아요. 따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계속 자기들이 겪었던 거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마코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거는 공포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 왜요? 마코토가 그 강아지 아니었어요? 마코토 강아지, 네. 마코토는? 마코토는 안 나오는데 그냥 자기가 그 기차에서 계속 강아지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슬픔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그게 너무 한 달이 넘게끔 마음에 그 상심이 커가지고 초등학생 이제 때. 강아지가 되살아나면 주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아이들도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른들은 키우던 실질적으로 키우는 건 어른이잖아요. 그 충격 때문에 다시는 못 키운다고. 또 너무 또 한 마리 입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헤어지는 시기가 오니까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만.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 앞에서 병아리 같은 거 팔잖아요. 네. 그치, 그럼 그 100원 용돈 받은 걸로 막 고민해가지고 그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네. 그거 꼭 어른들이 사지 말라고 혼내시는데도 그걸 몰래 사오면 금방 죽잖아요. 놀랍게도 그걸 닭까지 키워냈어. 닭 되기 전에 보통은 진짜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거의 이제 냄비로 들어간대요. 그래? 거의 그랬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 죽으면 그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상심이 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해가지고 그냥 묻어주면 된다거나 좋으면 묻어주시지 막 이렇게 버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애들 앞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지. 사실 우리 나이 아닙니까? 네. 그치. 버리면서 속상했을 거야. 슬프고. 근데 우리 어렸을 나이도 땐 예쁜 너무 거 좋아하고 그치. 병아리 삐약거리는 거 얼마나 귀여워. 네네. 너무 담담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키우던 강아지가 그 죽어가지고 길가에서 살았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길가요? 네네. 예. 앞에서 이제 땅 따먹게 하고 놀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안 계시고 키우던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어요. 뭐 비닐하우스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 앞 그런 건 아닌데 집 앞이 바로 차도였어요. 차도 바로 골목이 없고. 네, 골목이 없고 집 앞이 바로 차도인데 뭐 이렇게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앞에서 땅 따먹게 하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뭘 가지러 갔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랑 땅 따먹게 하고 있다가 집 안으로 강아지랑 땅 따먹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냥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계속 있는 거고 저 땅 이제 밑에다 분필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데 강아지가 이기겠네요. 강아지가 평평 뛰면서 땅 따먹게 하고. 근데 네, 그래서 집에 뭐 물을 가지러 갔던데 아무튼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뭐 강아지 깽 소리 나면서 놀라서 뛰어나 보니까 제가 어렸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누가 차로 치고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는 막 그때부터 낑낑 아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도 치료도 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게 너무 상심이 커서 오랫동안 키웠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해철 씨의 나라라 병아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 막 어린 마음에 막 2살, 3달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나. 그렇구만. 네, 그래서 마코토도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각각의 7명의 아이들이 자기가 겪어야 되는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그게 어쨌든 그 기적을 빌고 나서는 자기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랑 다시 합친 것도 아니고 바를 운영한 엄마가 자기를 이제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림을 갑자기 잘 그릴 수 있게 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냥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이해한 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성장했구만. 네네. 여기까지가 영화 내용이. 그렇군요. 지금 그 녹음장에 눈물 받으면서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밝은 걸로 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저도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게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겪어야 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겪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른이 모르는 사이에도 애들이 겪게 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스스로 누구나 다 자기가 겪는 일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점점 어떤 거를 배우게 되냐면
그걸 누가 대신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어린애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모르게 해주거나 어른들이 감추거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설명 안 해주고 그리고 내가 쟤한테 그런 일을 절대 안 겪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런 일에 뭔가 돈을 많이 들여주거나 아니면 좋은 경험만 시켜주려고 하는데 애들도 충분히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른으로서 겪는 일들도 힘들고 되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결국엔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요즘에는 그걸 누가 대신 해줘야지만 되고 자기는 힘이 없어서 어떤 뭔가 전문가나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말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뭔가 간단한 방법론만 알면 이거는 누구나 자기 방법대로 해서 삶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1박 2일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이 바뀐 거잖아요. 김도윤이 맨날 하는 거죠. 어떤 뭐 고통이나 뭐 슬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뭐 아니면 막 억지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점점 그런 게 뭔가 어떤 거에 권위를 빌어서 해야 되거나 어떤 게 대신해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철학 배우면서 감동했었던 게 퇴계 선생님의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퇴계가 말년에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했던 철학을 성학십도로 정리하거든요. 그때 얘기해줬죠. 그 성인다운 임금이 돼서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줄 수 있으려면 10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생 공부했던 걸 그냥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너무 짧게 정리를 해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에 맞춰서 색깔을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되게 자료나 정보가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니까 완벽한 지식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책장에 책 꽂혀 있으면 안정감 느끼는 것처럼. 네네. 막 예를 들어 성악집도 막 10장 그림 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퇴계는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다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아주 명쾌한 그냥 그림만 있으면 누구나 거기를 자기 삶의 채색으로 세워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긍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철학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 이런 영화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화에서의 단순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냥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네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슬프구만. 근데 저 스스로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약간 울면 지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울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뭔가 누구 앞에서 울어본 게 되게 너무 오랜만에서 당황했어요. 그러면 각자 패널분들의 어린 시절 뭔가 기억에 남거나 이런 얘기. 저희는 눈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눈물이요? 눈물이 왜 우신 겁니까? 왜 울었냐고? 패널들이 왜 울었는가? 너무 깜짝 놀라서 처음 봤어요. 그다음 도희님입니다.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요? 빠친코. 왜 눈물이 갑자기 나냐면. 당기고 싶어서. 어떻게 갔다 왔는데, 강원랜드. 다 잃었어. 새끼들 그냥. 내가 다 뒤엎으려다가 내가 개새끼들 그냥. 근데 그런 것보다는, 김도인이 얘기 중에 전부인데, 인간의 그 보편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야. 포장하지 마.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별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맞아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걸 다 쳐내고 나면, 뭐밖에 없냐면은, 어떤 기원하는 것, 내 뭔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상실, 이런 것밖에 없어. 인생 전체를 탈탈 털어보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별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야. 무엇인가 잃어가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나, 근데 죽으면 사실 다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삶이 좀 허망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울었다. 그러니까 빠지고 개새끼들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얘기 했나 내가 꿈꿨던 것 중에 러시아에 대한 꾼 거 얘기했습니까? 러시아였어요? 내가 아주 그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꿈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에 간 거야. 내가 이제 딱 가는데 러시아인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러시아인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 왜냐면은 앞에는 도로인데 아주 눈이 살짝 와가지고 도로가 하얗게 눈이 조금 쌓여있고. 강원랜드 아니야? 아니야.
강원랜드 러시아 문화관. 푸틴을 만났으니까 푸틴? 푸틴 없었고 아, 네. 예.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풍 그 건물들이야.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 정선이에요. 하늘은 강원랜드인데? 아니, 들어봐. 근데 하늘은 이제 진짜 파란 하늘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이 내린 다음에 이제 맑아진 것 같아. 네. 그래서 거기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갔거든요. 그 눈 쌓인 거기를 한 발 한 발 올해도 걸어갔는데. 강원랜드에 있어 지금. 한 번 남겼어. 아니야. 좀 들어봐. 근데 그 러시아 사람을 만났어. 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처음 보는구나 여행자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추웠던 것 같아. 2층에 올라가서 잠깐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러시아 풍의 그 계단을 밟아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층에 딱 올라갔더니 너무 아늑한 곳인 거야. 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냄비에다가 삶은 달걀을 냄비랑 뭐 야채랑 해서 섞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나한테 먹이려고 가져온 거야. 네. 근데 그걸 받는 순간에 너무 고마운 거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감사하다는 표현도 못하는데 이런 걸 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막 쓰고 있었는데 잠에서 깼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냥 꿈을 꾼 거야. 근데 나는 그 꿈을 꾸는 동안에 너무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지. 고마움, 아름다움, 뭐 이렇게 막 그런 막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너무 허망한 거야.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인간 삶도 그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프고 기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허망하잖아.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삶의 허망함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너무 그걸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네.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 간절함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는 거고 이혼을 한다거나 내 어떤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근데 그런 걸 보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지만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전혀 슬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포인트의 어떤 눈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네. 성장해 나간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잃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나가지고 옆에 독실이도 있고 해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한 번 더 당기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또 이님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뭔가 상실한 거에 되게 마음이 항상 이끌려요. 그런 감정, 그런 뭔가 이야기,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에. 그렇지. 그걸 네네. 상실한 다음에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슬픔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 봤을 때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게 할아버지가 뭔가 적극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세상의 변화에 맞서려고 막 꼰대처럼 나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긴 인생 동안 세월이 계속 변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 때도 있지만 그거에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이 변하는 거에 부응하지도 못하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 특이하게 지금 제가 그 할아버지 때 연령도 아닌데 그 상실감을 되게 느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모든 게 되게 변해가고 잃어갈 거다 그런 그렇구나. 네, 그 담담한 마음에 되게 이끌려서 조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어렸을 때 얘기해보니까 전 항상 100원 정도 용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100원 네. 정도. 그리고 이제 집에 시급? 네. 그 정도 시급? 보통 받지 네. 않아요, 어렸을 때? 네. 뭐 이거 네, 그 남동생이 한 명인데 연년생이어가지고, 근데 남동생이랑 완전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제가 항상 남동생 챙기면서 이렇게 데려다녔는데, 돌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어디를 그냥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근데 이제 둘이 항상 저 100원, 남동생 100원 있으면 동생이 이렇게 약간 오락 중독이거든요. 커서도 되게 오락 중독하고 실물 거래하고 이러시던데. 그 진짜? 네네. 그 위대하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런 네네. 분들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네네. 장군 뭐 이런 거. 네. 대통령. 그래서 제 전생에 동생한테 굉장한 은혜를 입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네, 올해 인생에서 쟤를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늘 있는데 그 100원 있으면 동생이 오락을 막 해요. 그럼 오락실에 가서 제 돈이 없으니까 오락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 판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동생이 그걸 또 하고 싶으니까 그걸 오락을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고 하는 애들이 늘 있어요. 오락실에 가면. 막. 그게 예약이잖아요. 옆에다가 쫙. 맞아. 해놓는 네네. 거. 그럼 동생이 그 막 부러운 눈빛을 그걸 막 뒤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니까 그게 좀 애처로워서 저도 그 오락하고 싶지만 그걸 참고서 항상 100원 주고 그 동생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걸 다시 하고 그걸 저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그냥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이 그걸 애처롭게 본 게 아니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막고 이렇게 칠 것인가. 네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돼 있다고. 섬찟한 게 제가 동생 오락 중독으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네. 강쌤은 뭐 어떤 거 없으세요? 어떻게 봤어요, 영화? 저도 영화를 뭐 직접 보진 못했는데 너무 생생하게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1박 2일을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1박 2일. 시간적으로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좀 황당한 계획을 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저도 얘기 쫙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계속 찾아오는 뭐 상실감이나 어떤 좌절감 이런 거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기적을 꿈꾸고 열차 뭐 타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그건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 모습이. 저희들도 그냥 어떻게든 한번 벗어나 보려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둥바둥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감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도 그렇지만 전 지금도 아직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그 상실의 경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직 잘 못 느껴봤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요? 강원랜드 한번 가시면 다 가져가야 되나? 많은 걸 가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단 지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는 걸 판을 싫어하고 판을 뒤엎을 정도로. 오라. 끄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윷놀이를 하다가 가족끼리 윷놀이 하는 현장에서 정말요? 얘기했잖아 저번에. 전 오락으로 들었는데 아니, 윷놀이. 윷놀이인데 판을 진짜 물리적인 걸 팔을 엎은 거예요. 그때가 3세인가 4세인가 이 정도였대요. 벌써부터 그때부터 끼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내가 지니까 그 판을 뒤집어 엎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망했다거나 혹은 뭐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딴 데 더 몰두해. 뭔지 알겠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뭐 성취할 수 있는 걸 자꾸 몰두하려고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미성숙인가? 예. 네, 갑자기 외모는 성숙했어요. 이미 성숙을 넘어섰어. 외모는 아재지만 아직 제 마음이 유년기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 정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애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렇게 크게 짠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사랑스럽고 애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어른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거에 우리가 사실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데 애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애들은 물론 어떤 영화는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애들은 너무나 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무언가에 몰두할 때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이런 몰입 이런 걸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그래요? 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맹자 토론할 때 성악설 신봉자 아니셨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지금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떤 스스로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어른이 동일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뭐 이기적이다라고 이제 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그러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마음 쓰는 부분은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그걸 그 자신이 생각했었던 인생 혹은 자기가 이뤄주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그 상실감 거기에 좀 크게 봐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업이라고 하는 영화 앞부분에 이제 그게 나와요. 일생이 쫙 펼쳐져요. 그때 그 카르마 말고 디즈니 풍선 타고 가는 픽사 재밌는 픽사죠. 픽사 애니메이션. 그 앞부분에 이제 주인공 할아버지가 젊을 때에 키웠었던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요. 여자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인, 그런 소녀를 만나요. 천생연분.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딜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이렇게 5분 정도밖에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 만에 흘러가는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봤었냐면 이대에 있는 영화관이 있어요. 조그만. 거기서 아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아트하우스. 네,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엉엉 울었어요. 끄끄거리면서. 나도 그 이제까지 영화 보면서 제일 빨리 운 영화가 그 영화. 그치. 그건 울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 앞부분은. 그 앞부분에 딱 5분 정도인데 진짜 펑펑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는 펑펑 하고 울었어요. 왜 웁니까? 눈물이 살짝 흐르는 게 아니라 끄끄거리고 울었어요. 그래서 독실이가 끄끄거리는 거는 원치 않고 왜 끄끄대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봐. 정말 사랑했던 그 친구 같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꿈꿨었던 걸 어느 날 문득 딱 돌아보니까 현실의 벽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못 이뤄주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제 바로 이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요. 아내는 죽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아내랑 같이 저길 가자 해서 이제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요. 저 그 예전에 노트북 배경화면이었는데 네. 거기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돈을 모으다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펑크가 나왔고 펑크 수리하려고 그 대지저금통 깨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했다면 그렇게 바꿔 나가요. 점점. 그래서 돈을 못 모으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결혼 선물 어떤 몇 주년 선물로 같이 여행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딱 가지고 갔는데 그때 아내가 그 표를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내가 이제 쓰러져요. 그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결국에 아내는 죽고 그때부터 이제 나 음악도 지금 선해. 음악이 변해. 그때부터. 맞아. 슬퍼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씩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아내는 둘이 너무 사랑하는 게 거기 보이거든요. 그 짧은 영상 안에. 거기서 너무너무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좀 성 역할을 제가 분담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한 상실감이거든요. 이거는 그 지금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고. 우리 오늘 방송은 눈물의 방송. 추석 특집. 감사합니다. 감동 특집. 방송을 선물했습니다. 심파방송. 네. 아니 독실님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신났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느끼기로는 우리 집에 뭐 형편이 어떠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뭐 하는데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느꼈었대요. 저는 못 느꼈어요. 집안에 대한. 네. 뭐 근데 막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큰일 나는. 택시를 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버스를 타거나 걸으는 모범 택시를 타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택시 탄 게 아니 우리 집만 그랬나? 택시 탄 게 당연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은 거를 넘어서서 거의 뭐 느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치킨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먹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내가 가서 튀겨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좀 더 싸니까도 있었을 거고 건강에 좋으니까도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상당히 가격이 나왔었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업그레이드도 차곡차곡 해주셨거든요. 컴퓨터를? 그냥 가정식을 선호하셨던 것 같은데요. 부르주아.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오락실은 가본 적이 없어. 난 진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살았었는데. 앞뒤가 좀 이상하지만 알아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저는 그렇지만 뭐 불구하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알게 되는 거 있다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전 잘 못 느꼈어요. 그냥 행복했었던 것 같아. 삶이 즐거웠고 호기심이 넘쳤고 저는 그런 호기심거리들이 많으니까 그걸 충족하면서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폭탄 만들면서. 그죠. 아예 불편하면 안 돼요. 불꽃놀이. 네, 불꽃. 교장실에 던지고. 예, 알겠습니다. 입원하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인의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네. 그래서 한번 제목이 찾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의미가 다시 새롭네요. 네. 마지막으로 30초씩 어떻게 봤는지 얘기한 다음에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영화 보면 이제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본 영화 산업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시대적 배경을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를 겪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 구조에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디프레가 오고 일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왔던 것들 어떤 상실감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룰 수 없고 현실의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경제적인 면 그리고 안 좋잖아 땅이 계속 지진 나고 해일이 있고 그런 거면 보면서 무엇인가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내 현실에 대해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챙기고 그런 것들이 이런 영화를 소비하게끔 그 일본의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본 공포 영화도 보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요? 일상 속에 이분들이 가까운 데서 나타나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타나시군요. 양령들이. 일본 공포물에 나오는 귀신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돼. 걔들 너무 세. 너무 세서. 테마의 방법이 없어. 무서워서.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분들도? 한국도 인구수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쵸? 디프레도 오기 시작할 거고 90년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느꼈었던 성장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리는 단계일 텐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고 재밌게 잘 봤어요. 눈물 흘리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극히 냉정하게. 최 사장님은 지금 어떤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까? 기적이요? 그거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잘 꿈꾸는 기적. 네. 귀족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저 소원이 전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외로워서 그래요. 아니야, 외롭지 않아. 항상 외로워서 그래. 근데 그게 사실 그게 겁나는 것 같아.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들이 겁나가지고. 그치.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일본 영화에서의 그 특유의 그 학원물이라고 하나요? 학창 시절에 애들 있잖아요. 애들의 모습. 그리고 항상 여름방학이 나오고. 그러지. 그때 성장물. 그때 애들이 같이 되게 여행 자유로워. 여행을 간다든가, 뭐, 옆에 논이 펼쳐져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러면서 되게 일상들이 항상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 애들은 진짜 학원에서 나오죠. 그치. 그런 거는 없는 거야. 되게 그 일본의 시골에 있는 애들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되게 담담하게 하는 영화가 지금 생각나는 것도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워터보이즈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아즈만가 대왕. 그거는 몰라요. 그래요? 모르는 거고. 예전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 말고 드라마. 네, 영화도 봤었는데 전 영화보단 드라마가 더 좋았는데 거기서도 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나타나는데 계속 기억에 남는 거야. 그거랑 마이보스 마이 히어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우리나라 원래 두사부일체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드라마래요. 그것도 보면 학생들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제가 보는 한국의 학생들과 일본의 학생들은 당연히 같겠지. 마음은 같은 거야, 누구나. 그런데 사회에서 그걸 그려내는 시선 있잖아요. 학생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지. 네. 근데 일본에서의 그 컨셉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방송을,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방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드라마는 별로 본 적 없는데 지나가면서 뭐 학교 뭐 1, 2 막 이런 거 이렇게 2, 3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거기서 그려냈었던 모습과 일본에서 그려내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이상적인 모습 혹은 현실을 투영한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려내는 그 학생들의 모습보다 저는 일본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한국은 좀 삭막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파워게임이 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러면서 두뇌 싸움을 하면서 애들이 살아갔었다면 일본에서는 그냥 놀아, 진짜. 그냥 놀아. 그리고 뭔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없어 보여. 영화에서는 적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 학교, 지역 대학교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일본의 여름을 좀 부러워해요. 특히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여름의 모습. 그게 머릿속에 사실 되게 펼쳐지면서. 그리고 일본의 모든 매체들이 그걸 아름답게 잘 구려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체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아. 근데 그 부분에 사실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저는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확 다가왔냐면 평상이 있고 밤에 두 형제가 뭐 머리를 재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텐마루에서. 그게 왜, 여름인가요 혹시? 네, 여름으로 나와요. 그 여름밤에 거기서 하는 그 일들이 그냥 머릿속에 아직 보지 않았지만 선명하게 이미지가 남아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봤었던 그 어떤 일본 학생들이나 일본의 여름의 분위기들이 생각났다. 네, 그게 생각나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독실님의 그 바라시는 기적은 뭐예요? 맞다. 통일? 네. 통일. 기독교적 세상? 하는 신정일치. 신정일치. 예수재리. 재정일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희님이 북콘서트
하시는 그 카네기홀의 버금가는 네. 그곳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좀 큰 공간에서 제가 봤던 그 사랑스러운 그 과학의 세계 있잖아요. 네. 그 일반인 강의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정말 와서 듣고 너무 좋잖아. 사람들이 듣고서 같이 제가 봤었던 그 아름다움을 같이 목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일종의 기적이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만들 것 같아. 알겠습니다. 빵쌤은 어떠셨어요? 예, 네. 저도 쭉 보다가 보니까 나이 들으니까 더 하는 것 같은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나 일들을 점점점 이렇게 부정하고 회피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또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특히 뭐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 세상 일들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종의 사냥? 네, 사냥감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막 그것만 몰두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영화도 쭉 보면서 역시 김도희님은 역시 다르다 레벨이. 우리 이렇게 사냥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한테 잠깐 사냥 창을 놓고 사냥감만 쫓지 말고 너의 지금 그 아픈 마음과 외로운 너의 영혼을 좀 보듬어봐라. 이런 메시지를 갖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네. 집에 가서 혼자 운다고. 깡쌤이 원하는 기적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기적이요? 예. 사냥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사냥감을 일단 많이 잡아놓고. 로또. 경제적 부호. 제가 원래 그 30대 한 중반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다가 많이 주변이 피폐해졌거든요.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해야 되지 않나. 요즘은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이제 술하고 담배 뭐 이런 거 인생 망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김도희는 어때요? 제가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돼가지고. 그래요? 뭘 생각한 거야? 수줍다. 네. 우리 다들 막 깔깔거리면서 어린 시절의 꿈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 거 다 기대하고 왔는데. 다 울면서 인생의 허무, 상실만 얘기했습니다. 네, 항상 현실이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요즘에 저희 나이 때는 다 약간 결혼하셔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주변에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보면 어쨌든 저는 자녀를 출산해서 키운 경험이 없긴 한데 자녀에 대한 부모님이 항상 어떻게 해도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주지 못한 거, 특히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살펴주지 못한 거, 아니면 더 좋은 경험을 해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하다는 걸 되게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됐던 그 어른들이 됐던 우리가 겪는 거를 100%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 좋은 일 자기한테 닥쳤더라도 얘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마음가짐, 아니면 너가 그런 일을 겪어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어떤 시간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조카들을 보면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애들이 아주 어리면 거짓말 진짜를 구별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쳐도 애들이 가서 막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시점 한 5살을 넘어가면 거짓말이랑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서 뭔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를 알아차려요. 그래가지고 막 놀려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얘가 대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도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뭔가 대답할 값어치도 없고 쓸모없는 거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현명하게 자기 일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다. 고모가 이거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은데. 무시하는 거였어. 세상의 쓴맛을 너무 어린 시절에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그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명절 맞으면 또 가족들 모이고 할 텐데 그런 거 좀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기적은 뭡니까? 원하는 기적. 김도윤의 기적. 기적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냥 숨 쉬듯 가볍게 살아라. 네네. 저도 한 5년 전까지 뭔가 기적, 뭔가 현실이 확 급변하기를 되게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냥 급변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이런 시간도 겪으면서 계속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해야죠. 네. 영화 특집 3회까지 진행을 했고 네.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 쉬어야죠.
추석이니까 네. 저희도 이제 각자 시골도 있고 가정도 있어가지고 네. 한 주 쉰 다음에 다음 주에 영화 마지막 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거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또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겠지. 아닙니다. 추석 때니까 쉬려고 하는 거지. 놀라운 걸 준비했어요. 그럴 줄 알겠어.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추석 추석 잘 잘 보내십시오. 보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설명할 말을 알 순 없었지만